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밥 안 줘? 45년 동안 매일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밥, 점심때도 밥, 저녁에도 밥.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세 글자가 전부였죠. 69세 순옥은 그날도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돌리는 남편.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죠. 그런데 그날 순옥의 입에서 처음 듣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이 소중하니까 오늘은 소중한 걸로 준비했어요.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45년 동안 내내 알았어요. 그래요. 그 말만 하던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외출하려니까 어디 가냐? 화장하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시장 보고 오니까 비싼 걸 샀네. 시시콜콜 모든 일에 잔소리하는 남편에게 순옥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내가 예뻐 보여서요. 당신 돈 아니에요. 내 돈이에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급기야 이혼하자는 말까지 꺼냈죠. 하지만 순옥이 원한 건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졸혼이야. 결혼을 졸업하는 거야. 같은 집에 살면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것. 서로 간섭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돕는 것.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미쳤냐고. 그런데 말입니다. 1년 후 그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라면 하나 못 끓이던 남편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시장도 보고 빨래도 하고 바둑대회에 나가 3등 상장까지 받아왔죠. 그리고 어느 날 밤 늦게 들어온 순옥의 식탁에 볶음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 메모가 있었죠. 배고플까봐 만들어뒀음. 마이너스 창호.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의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던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9세 아내는 어떻게 71세 남편을 변화시켰을까요? 싸우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그 남자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시누이는 올케가 이상해졌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아들은 창피하다며 반대했죠. 남편은 이혼하자며 소리쳤습니다. 사방에서 반대가 쏟아졌지만 순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보자. 어떻게 그 말을 끌어냈을까요? 순옥은 무슨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참기만 하던 아내가 어떻게 단단한 여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혼이 아닙니다. 복수도 아닙니다. 참다 참다 폭발하는 이야기도 아니죠. 이건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69세에 시작한 작은 용기가 어떻게 두 사람의 노후를 바꿨는지, TV 리모컨만 돌리던 남편이 어떻게 요리하는 남자가 되었는지, 한 집에 살면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챕터 1밥 안 줘? 평일 오후 4시 박순옥이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양손에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온 터라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휴, 힘들어. 순옥이 장바구니를 현관 바닥에 내려놓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남편 김창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채널이 수시로 바뀌었지만 창호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버튼을 누르고 있을 뿐이었죠. 밥 안 줘? 창우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순옥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들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45년을 살면서 매일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밥, 점심때도 밥, 저녁에도 밥. 밥 안 줘. 밥 뭐야. 밥 언제 돼. 그 세 마디가 창우의 전부였죠. 순옥이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두부, 콩나물, 애호박, 그리고 정육점에서 사온 한우 등심. 등심 포장을 냉장고에 넣으려는데 창우가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야? 창우가 턱으로 등심 포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한우 등심이야. 오늘 할인해서 샀어. 한우? 이런 비싼 걸 왜 사? 돈이 남아돌아? 창우가 눈을 가늘게 뜨며 포장지의 가격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술이 삐죽 나왔죠. 38,000원? 미쳤어? 돼지고기 사면 10,000원도 안 하는데.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을 연 채로 순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말이었습니다. 그래, 다음부턴 안 살게. 늘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면서 어디선가 모르게 말이 올라왔습니다. 내 인생이 소중하니까. 뭐? 창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 인생이 소중하니까 오늘은 소중한 걸로 준비했어. 순옥이 담담하게 말하고는 등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창우는 멍하니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픽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중한 인생? 갑자기 무슨 소리야? 드라마를 너무 봤나?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개수대로 가서 손을 씻었죠. 창우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다시 누우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채널을 돌리는 손이 아까보다 느려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순옥이 방으로 들어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가볍게 화장을 고치고 옷장에서 연보랏빛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순옥이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아직 맑았습니다. 어딜 가려고 그래? 창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죠. 친구들 모임 있어. 미숙이네 집에서 해. 이 시간에? 몇 시인데? 7시야. 밤에 여자가 돌아다니면 되겠어? 순옥이 화장대 위에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섰습니다. 늦지 않게 들어올게. 야, 내 말 안 들려? 어딜 간다고. 창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스쳐 지나가며 현관으로 향했죠. 신발장에서 낮은 굽의 구두를 꺼내 신으면서 순옥이 말했습니다. 당신 저녁은 식탁에 있어. 국 데워 먹어. 순옥아. 창우의 외침에도 순옥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우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저래? 창우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지만 눈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창우가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고 국은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 담겨 있었습니다. 국 데워 먹으래. 내가 뭐 어린애야. 투덜거리면서도 창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TV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계를 보았죠. 7시 반, 8시, 8시 반. 배가 점점 더 고파왔습니다. 창우가 마지못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냄비를 바라보았죠.
불을 어떻게 켜는지는 알았습니다. 스위치를 돌리니 파란 불꽃이 올라왔죠. 창호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국이 데워지는 동안 할 일이 없었습니다. 평생 부엌에 서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한편 순옥은 미숙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4명이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죠. 미숙이 직접 만든 약과와 과일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옥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동창 영희가 순옥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별일 없어. 별일 없긴. 다크서클 봐.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야? 순옥이 쓰게 웃었습니다. 잠은 자. 근데 자도 피곤해. 미숙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아, 나 너 오래 봤잖아. 뭔가 있으면 말해. 순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있잖아.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내 인생은 언제 사나 하고.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우리 그 나이 되면 다 그런 생각해. 영희가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달라. 5년 전에 졸혼했거든. 미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옥의 눈이 커졌죠. 졸혼? 이혼한 거 아니었어? 아니, 이혼 아니야. 졸혼.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이야. 그게 뭔 소리야.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아. 남편은 102동, 나는 103동.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순옥이 멍하니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이혼이 아니라 각자 삶을 찾는 거야. 남편도 나도 훨씬 행복해졌어. 미숙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죠. 순옥은 그 눈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졸혼. 처음 듣는 단어였지만 가슴 어딘가에 콕 하고 박혔습니다. 밤 10시 순옥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창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이 시간까지 뭘 하고 다닌 거야? 밥도 안 해놓고. 창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밥은 차려놨잖아. 국 데워 먹으라고 했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먹어. 당신도 손이 있잖아. 순옥이 창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호는 그 눈빛에 움찔했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아내가 이렇게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야, 왜 그런 눈으로 봐? 어떤 눈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창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창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45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4세 시집와서 아이 셋 낳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순옥 자신의 삶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69살이야. 아직 10년은 더 살 텐데. 순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죠. 남은 인생을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30분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간단하게 식탁을 차렸죠. 밥과 김치, 계란 프라이 재료만 꺼내 놓았습니다. 창호가 거실로 나오며 하품을 했습니다. 밥 됐어? 오늘부터 아침은 같이 준비해. 순옥이 프라이팬을 창호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창호의 눈이 동그래졌죠. 뭐? 내가 왜? 계란 프라이 뒤집는 법 알려줄게. 어렵지 않아. 야, 내가 평생 돈 벌어왔는데 이제 와서 밥을 하라고?
창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식탁을 탁 치며 일어섰죠. 내가 뭐 살림하라고 돈 벌어온 거야? 당신이 해야 할 일 아니야? 순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프라이팬을 들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죠. 당신도 혼자 살 줄 알아야 해. 나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없으면? 뭔 소리야, 어디 갈 거야? 순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뜨려 넣었죠. 지글지글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호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챕터 2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순옥은 창호에게 간단한 살림을 알려주었죠. 전자레인지 돌리는 법, 밥솥 예약하는 법, 반찬 꺼내서 데우는 법. 창호는 매번 투덜거렸지만 순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옥이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외출할 때도 선크림만 바르고 나갔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을 그렸죠. 입술에 연한 분홍빛 립스틱을 칠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순옥이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해? 창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옥의 화장하는 모습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죠. 화장해. 그건 나도 알아. 나이 먹어서 무슨 화장이야. 창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대섰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립스틱을 든 채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죠. 예전 같으면 그냥 화장을 지웠을 겁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거울 속 내가 예뻐 보여서. 순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창호의 표정이 굳었죠. 뭐? 거울 속에 내가 예뻐 보여서 화장하는 거야. 다른 이유 없어. 순옥이 립스틱 뚜껑을 닫고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죠.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창호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보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순옥이 문화센터 등록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창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시계를 보니 11시 반이었습니다. 점심때 들어오겠지. 창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시간을 보냈죠. 12시가 되었습니다. 12시 반, 1시. 순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배고프네. 창호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았죠. 밥통에 밥이 있었고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먹자니 밥이 차가웠죠. 라면이나 끓여야겠다. 창호가 찬장에서 라면 봉지를 꺼냈습니다. 순옥이 라면 끓이는 걸 수십 번 봤으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냄비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습니다. 불을 켜고 물이 끓기를 기다렸죠.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자 면과 스프를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창호가 젓가락으로 면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많았는지 국물이 싱거워 보였죠. 스프를 하나 더 넣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불을 껐습니다. 그릇에 담아 식탁에 앉았죠. 한 젓가락 먹어보니 면이 퍼져 있었습니다. 국물은 싱겁고 면은 불어터졌죠. 창호는 그 라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씨,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파서 억지로 먹었죠. 맛없는 라면을 후루룩 삼키며 창호는 아내가 야속했습니다. 오후 3시 순옥이 돌아왔습니다. 문화센터 등록을 마치고 서해 교실 일정표까지 받아온 터라 표정이 밝았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창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들어와? 문화센터 갔다 왔어. 서예 교실 등록했어. 서예야? 그런 걸 왜 배워? 그것보다 당신이 집을 비우니까 내가 뭘 먹고 살아? 창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순옥이 거실로 들어가며 대답했죠. 냉장고에 밥이랑 반찬 다 있었잖아. 전자레인지 돌리면 됐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며칠 전에 알려줬잖아. 밥 담고 반찬 담고 전자레인지 2분. 순옥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창호의 얼굴이 붉어졌죠. 그래서 라면 끓여 먹었어. 근데 면이 다 퍼졌잖아. 물량 조절 못한 거야. 다음엔 물 적게 넣어. 순옥의 태도가 너무 담담했습니다. 창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죠. 45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이래? 딴 마음 먹은 거 아니야? 순옥이 고개를 들어 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는 거야. 뭔 소리야 그게. 당신은 몰라도 돼. 나는 알면 되니까.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창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 하며 창호는 아내의 방문을 노려보았죠. 다음 날 아침 순옥이 세탁기 앞에 서서 창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왜? 창호가 귀찮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순옥이 세탁기 버튼을 가리키며 말했죠. 세탁기 돌리는 법 알려줄게. 뭐? 남자가 무슨 빨래야. 창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뒤돌아가려는데 순옥이 말했죠. 그럼 앞으로 당신 속옷은 당신이 직접 세탁소 맡겨. 창호의 발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죠. 뭐라고? 내가 안 할 거야. 당신 속옷. 순옥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창호는 그 눈빛에서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야, 그게 말이 돼? 말이 되고 안 되고는 당신이 정해. 세탁기 배울래? 세탁소 갈래? 창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탁소에 속옷을 맡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창피해서 어떻게 그래요? 알려줘. 창호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세탁기 앞으로 창호를 이끌었죠. 여기 버튼 누르면 전원 켜져. 빨래 넣고 세제 넣고 여기 표준 버튼 누르면 돼. 그게 다야? 응. 어렵지 않아. 창호는 세탁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세탁기 앞에 서본 건 처음이었죠. 그날 저녁 창호는 서울에 사는 장남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핸드폰을 귀에 대고 푸념을 늘어놓았죠. 야, 민재야. 내 엄마가 요즘 이상해졌어. 이상하다니요, 뭐가요?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바깥으로만 돌아다녀. 문화센터에 서예 교실을 다닌대. 좋은 거 아니에요? 엄마도 취미가 있으셔야죠. 취미는 무슨, 집에서 할 일을 안 하고 놀러 다니는 거지. 민재의 한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평생 집안일만 하셨잖아요. 좀 쉬시게 해드리세요. 아버지도 집안일 좀 도우시고. 뭐, 내가 왜? 내가 평생 돈 벌어서 먹여 살렸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은 은퇴하셨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창호는 아들의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마저 아내 편을 드는 것 같아 속이 상했죠. 알았다. 끊어. 창호가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핸드폰을 던지며 한숨을 쉬었죠. 저녁 식탁에 순옥과 창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순옥이 차려놓은 밥과 반찬이 있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죠. 창호가 밥을 뜯어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뭐냐?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그놈도 당신 편이야. 나는 뭐냐고. 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죠. 45년을 같이 산 남편이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사람이었죠. 하지만 순옥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또 4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일은 병원 예약하는 법 알려줄게. 뭐? 당신 혈압약 다 떨어져 가잖아. 나 없으면 어떻게 병원 가려고. 창호는 숟가락을 집어 밥을 퍼먹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만 내려앉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딸 수진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창호가 전화로 하소연한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호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수진아, 왔어? 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긴. 내 엄마 때문에 속이 터져. 창호가 수진을 거실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호는 푸념을 늘어놓았죠. 요즘 엄마가 밥도 안 해주고 집안일도 내가 하래. 내가 평생 바깥에서 고생했는데 늙어서 이 꼴이야. 수진은 아버지의 말을 듣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마음 이해해 보세요. 평생 아버지만 뒷바라지 했잖아요. 뭐? 너까지 왜 그래? 창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뒷바라지가 쉬운 줄 아세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당연하다고요? 아버지가 회사 다니신 게 당연한 거랑 똑같아요. 엄마도 일을 한 거예요. 집에서. 창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인정하기 싫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너도 엄마 편이구나. 창호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엄마를 찾았죠. 순옥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엄마 옆에 섰죠.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어. 뭘 하시던? 속 터진다고, 엄마가 변했다고. 순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과를 접시에 담으며 말했죠. 변한 게 아니라 찾는 거야. 내 삶을. 알아, 엄마. 나도 시집살이 하니까 엄마 맘 알아.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의 손은 거칠었죠. 평생 무리를 해서 주름지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근데 잘하고 있어. 순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아버지도 혼자 할 줄 알아야 오래 사셔.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야. 순옥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딸의 지지가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죠. 눈물이 흐르려 해서 순옥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챕터 3 조론이라는 단어. 2주가 지났습니다. 순옥은 매일 아침 문화센터에 다니며 서예를 배웠죠. 붓을 잡고 먹물을 찍어 한 획 한 획 그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호는 여전히 투덜거렸지만 전자레인지와 세탁기 정도는 혼자 다룰 수 있게 되었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옥이 문화센터에서 돌아오니 낯선 구두가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 구두였죠. 순옥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창호와 낯익은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의 여동생 영자였죠. 영자는 순옥보다 5살 아래였지만 목소리는 언제나 컸습니다. 어머, 옳게 왔어? 영자가 순옥을 보며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영자야, 무슨 일이야? 미리 연락도 없이. 연락이요? 오빠가 불렀어요. 올케가 요즘 이상하다고.
영자가 창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창호는 고개를 돌려 TV를 바라보았죠. 순옥은 한숨을 삼키며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상한 거 없어. 그냥 내 취미 생활 좀 하는 거야. 취미요? 올케 나이가 몇인데 취미 타령이에요. 영자가 혀를 찼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순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오빠한테 잘해야지. 평생 돈 벌어 먹여 살린 사람인데 늙어서 이게 뭐예요? 순옥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45년 동안 신우이에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죠. 언제나 내내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살려고. 순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의 눈이 커졌죠. 뭐라고요? 내 인생 살겠다고. 그게 이상한 일이야? 올케. 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순옥을 노려보았죠. 오빠가 평생 돈 벌어 먹여 살렸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해야지. 늙어서 이게 뭐예요? 동네 창피하게. 순옥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영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평생 그 월급 쪽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운 게 나야. 은혜는 서로 진 거야. 뭐요? 영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호가 끼어들었죠. 그래, 내 동생 말이 맞아. 당신 요즘 왜 그래? 순옥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망이 얼굴에 드러났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창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자가 오빠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죠. 오빠, 이런 여자 어떻게 살아요? 불쌍해서 못 보겠다. 순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등 뒤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옳게 저러다 큰일 나요. 나이 먹어서 딴 마음 먹은 거 아니에요? 순옥은 침대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45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가슴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영자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순옥이 방에서 나오자 창호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순옥을 노려보고 있었죠. 당신 때문에 내가 동생한테까지 망신당했어. 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그 말에 웃음이 나왔죠. 망신? 뭐가 망신이야? 당신이 나한테 대들었잖아. 동생 앞에서. 대든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야. 순옥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창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죠. 당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실이야.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병원 예약도 못하고. 그게 망신이야. 창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죠. 그렇게 싫으면 나가. 이혼하자고. 창호가 소리쳤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멈췄죠. 이혼.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이혼이 아니야. 순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론이야.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조론? 그게 뭔 소리야? 창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순옥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죠.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이야. 이혼이 아니라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야. 한 집에 살면서 남남으로 살자고. 남남이 아니야.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야. 이 나이에 서로 기대기만 하면 둘 다 무너져. 창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창호가 거실을 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죠. 순옥은 홀로 거실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순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이미 각오하고 꺼낸 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순옥은 미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죠.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해. 이혼하자고 소리치더라.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남편도 처음엔 그랬어.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이혼하자고 난리 쳤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시간을 줬어.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 미숙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해줘야 해. 그래야 변해. 어떻게? 일단 내가 아파봐.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프라고? 진짜 아프면 안 되니까 아픈 척이라도. 당신이 쓰러지면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이거든. 미숙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몸살이 심하게 와서 일주일 누워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밥을 해왔어. 라면이었지만 순옥은 미숙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졸혼 후 미숙의 얼굴은 훨씬 밝아졌죠. 주름은 많았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봐. 방법은 여러 가지야.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마음에 새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미숙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픈 척? 그게 과연 될까?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는 것,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 순옥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변할까? 현관문을 열자 창호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들어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냉랭한 공기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며 생각했죠.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하나씩. 이 사람도 변할 수 있을 거야.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는 순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죠. 순옥은 개수대를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요즘 피로가 쌓였나 보다. 순옥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챕터 4 처음 끓인 미역국. 미숙과의 대화 일주일 후였습니다. 순옥은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죠. 며칠째 잠을 설친 탓인지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섰죠. 냉장고를 열어 계란을 꺼내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순옥이 냉장고 문을 잡고 버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죠. 계란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와장창 깨졌습니다. 순옥의 몸이 그대로 부엌 바닥에 쓰러졌죠. 순옥아. 거실에서 TV를 보던 창호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부엌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순옥아, 왜 이래? 순옥아. 창호가 순옥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순옥의 눈이 감겨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죠. 여보세요, 119죠? 우리 집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창호는 당황해서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순옥의 손을 잡고 창호가 말했습니다. 순옥아, 정신 차려. 응? 나야 나. 순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지는 못했죠. 창호는 아내의 손을 꼭 쥔 채 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순옥이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죠. 창호는 옆 의자에 앉아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죠. 보호자분이시죠? 네, 남편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빈혈이에요. 혈압도 높고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창호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빈혈이요? 우리 집사람이요? 네. 몸이 많이 지쳐 있어요. 최근에 무리하신 거 없으세요? 창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리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차려져 있었고, 저녁에 들어오면 반찬이 있었죠. 그 사이에 아내가 뭘 했는지 창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2, 3일 정도 경과 보고 퇴원 결정할게요. 의사가 돌아가고 창호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45년을 같이 살면서 아내가 아팠던 적이 있었던가. 창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죠. 감기에 걸려도 약 먹고 밥 차리고 허리가 아파도 파스 붙이고 빨래하고 아내가 누워있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창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듣지 못했죠. 수액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병실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호는 난생 처음 혼자 집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떠도 밥 냄새가 나지 않았죠. 거실로 나가도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창호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죠. 순옥이 미리 소분해둔 밥과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도 미리 해놨구나. 창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밥통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었죠. 순옥이 알려준 대로 이분을 눌렀습니다. 웅웅 소리가 나며 전자레인지가 돌아갔죠. 반찬은 김치와 멸치볶음이 있었습니다. 창호는 그것들을 꺼내 식탁에 올렸죠. 밥이 데워지자 그릇에 담아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죠. 한 숟갈 뜨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밥알이 잘 넘어가지 않았죠. 창호는 물을 마시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해보니까 되네. 창호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허전했죠. 아내가 없는 식탁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창호는 싱크대에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수세미는 어디 있고 세제는 어디 있는지. 창호는 싱크대 아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세제통이 보였죠. 수세미는 싱크대 위 바구니에 있었습니다. 창호는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그릇을 문질렀죠. 거품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릇을 씻어 물기를 털어 올려놓았죠. 7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설거지였습니다. 오후에 창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슈퍼에 들러 미역을 샀죠. 아내가 아플 때는 미역국을 끓여야 한다고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창호는 유튜브를 켜서 미역국 끓이는 법을 검색했죠.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섰습니다. 영상에서 본 대로 미역을 물에 불렸죠.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았습니다.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죠. 이게 맞나? 창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국이 끓기 시작했죠. 맛을 보니 뭔가 부족했습니다. 소금을 넣었죠. 다시 맛을 보니 이번엔 짰습니다. 아씨. 창호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물을 더 넣어 간을 맞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결국 어설프게나마 미역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창호는 그 국을 보온 용기에 담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원실에 들어서자 순옥이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아 있었죠. 창호가 어색하게 다가가 보온 용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미역국.
끓여왔어. 당신이 미역국을? 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창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열었죠. 미역국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먹어봐. 맛없으면 말고. 창호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은 멍하니 국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죠.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자, 순옥이 말했습니다. 창호의 얼굴이 붉어졌죠. 그래, 소금을 좀 많이 넣었나? 응. 자, 순옥이 말했지만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끝까지 다 먹었죠. 창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 먹었네. 응, 다 먹었어. 순옥이 빈 용기를 창호에게 건넸습니다. 창호가 그걸 받아들며 말했죠. 다음엔 덜 짜게 할게.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45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다음에 또 해주겠다니. 그래, 다음엔 덜 짜게 해.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호가 어색하게 용기 뚜껑을 닫으며 말했죠. 집에 빨래 널어놨어. 세탁기 돌리는 거 알려줬잖아. 당신이 빨래를? 뭐 별거 아니야. 창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3일 후 순옥이 퇴원했습니다. 창호가 병원까지 와서 아내를 부축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순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집안이 청소되어 있었죠. 어설프게나마 정돈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베란다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죠. 양말이 짝짝이로 널려 있었지만 그래도 빨래였습니다. 순옥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지 마. 처음인데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창호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응, 잘했어.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창호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부부 사이에 부드러운 공기가 흘렀죠. 그날 밤 순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졸혼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음이 복잡했죠. 남편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설프지만 미역국을 끓이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죠. 4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순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죠. 이 사람도 변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순옥은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챕터 5같이 살면서 각자 사는 거야. 순옥의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창호는 매일 아침 밥솥 예약을 확인하고 전자레인지를 능숙하게 다뤘죠. 처음에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직접 시장을 봐왔죠.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창호의 뒷모습이 순옥에게는 낯설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순옥은 문화센터서의 교실에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붓을 잡고 먹물을 찍어 한 획 한 획 그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죠. 선생님은 순옥의 글씨가 단정하다며 칭찬했습니다. 순옥은 그 칭찬에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기분이 좋았죠. 창호도 변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갈 데가 없어서 어슬렁거리다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둑을 두는 노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가 재미를 붙였죠. 매일 오후 2시면 경로당으로 향하는 게 창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옥이 문화센터에서 돌아오니 부엌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갸웃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창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 앞에 서 있었죠. 뭐해? 순옥이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오늘은 내가 저녁 당번이야. 창호가 대답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됐다. 먹어봐. 창호가 냄비를 식탁으로 옮겼습니다. 순옥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았죠. 밥과 반찬도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늘었어? 순옥이 숟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매일 하다 보니까. 창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순옥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죠. 어때? 창호가 순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맛있어.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였죠. 간도 맞고 두부도 적당히 익었습니다. 창호의 얼굴이 환해졌죠. 그래, 맛있어? 응, 맛있어. 순옥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호가 헛기침을 하며 자기 밥을 떴죠.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 식탁이었죠. 식사 중에 창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죠. 솔직히 말할게. 창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처음에는 당신이 날 버리려는 줄 알았어.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창호가 순옥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다른 마음 먹은 거 아닌가? 나한테 질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 그래서? 근데 당신이 쓰러지고 나서 알았어.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 거구나. 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죠. 병원에서 당신 얼굴 보는데 45년 동안 당신이 아팠던 적이 있었나 생각했어. 기억이 안 나더라고. 감기 걸려도 밥 차리고 허리 아파도 빨래하고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창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죠. 미안해. 그 세 글자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 조론이라는 거. 창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 순옥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창호가 먼저 물어보다니. 순옥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같은 집에 살면서 각자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은 아니고, 응, 이혼 아니야. 한 집에 사는 거 맞아.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죠. 근데 각자 알아서 살라는 거지? 응. 나도 내 친구 만나고 내 취미하고 당신도 바둑 두고 산책하고 근데 필요할 때는 서로 도와주는 거야. 그게 뭐가 달라? 지금이랑. 창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순옥이 웃으며 말했죠. 다른 게 있어.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거야. 어디 가냐, 왜 가냐, 누구 만나냐. 그런 거 안 묻는 거야. 창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생각했죠. 그러니까 진짜 남남이 아니라 더 건강한 사이가 되는 거라고? 응. 이 나이에 서로 기대기만 하면 둘 다 무너져. 각자 설 수 있어야 오래가. 순옥이 창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없어도 당신 혼자 살 수 있어야 해. 당신 없어도 내가 혼자 살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진짜 함께 사는 거야. 창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기다렸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창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는 안 되는데 순옥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안 된다고 할까? 또 싸우게 될까?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보자.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해보자고.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자.
창호가 순옥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예상보다 빨리 온 대답에 눈물이 핑 돌았죠.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순옥이 손을 뻗어 창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호는 어색했지만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죠.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이 식탁 위에서 포개졌습니다. 근데 된장찌개는 맛있어? 창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옥이 눈물을 닦으며 피식 웃었죠. 맛있다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응, 진짜야. 순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호도 따라 웃었죠. 45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아닌 동반자로서의 웃음이 식탁에 퍼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순옥이 설거지를 하려는데 창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당신 오늘 피곤하잖아. 괜찮아. 아니야. 내가 한다니까. 창호가 순옥을 부엌에서 밀어냈습니다. 순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죠.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수세미로 문지르는 소리, 그 소리들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창호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소파에 털썩 앉았죠. 힘드네. 매일 이걸 했어? 응. 45년 동안. 순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창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대단하다. 진짜. 순옥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창호가 리모컨을 집어 TV를 켰죠.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시간이었죠. 조론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맛보기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챕터 6 이나이의 무슨 조론이야. 조론합의 이틀 후였습니다. 순옥이 문화센터에서 돌아오니 현관에 낯선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죠. 큰 사이즈의 검은 구두였습니다. 순옥의 눈이 좁아졌죠. 거실로 들어서자 창호와 장남 민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서울에서 갑자기 내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앉아요. 민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표정을 살피며 맞은편에 앉았죠. 무슨 일이야? 미리 연락도 없이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조론이요? 민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순옥은 창호를 흘끗 바라보았죠. 창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조론하기로 했어. 순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죠. 이 나이에 그게 말이 돼요? 70 다 된 분들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우리 부모님 조론했다고요? 별거 한다고요? 민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별거가 아니라 조론이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창피하잖아요. 민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옥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내가 회사에서 뭐라고 해요. 부모님이 조론하셨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순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들과 눈을 맞췄죠. 내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니? 체면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내가 뭘 알아?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알아?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동안 참아온 말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죠. 엄마가 45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버지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 한 번도 못 살았어. 그건 원래 그런 거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원래는 없어. 그냥 참은 거야. 이제 안 참겠다는 거야.
순옥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민재가 움찔했죠. 내가 창피하든 말든 이건 엄마 아빠 문제야. 내가 결정할 일 아니야.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창호를 돌아보며 말했죠. 아버지도 진짜 이러실 거예요? 엄마한테 끌려다니시는 거잖아요. 창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내가 결정한 거야. 엄마랑 같이.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헐레벌떡 들어왔죠. 민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온 거였습니다. 오빠 왜 그래? 엄마 아빠가 결정한 건데. 수진이 민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수진을 노려보았죠. 넌 또 왜 엄마 편이야? 아버지 불쌍한 건 안 보여?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아버지 요즘 얼마나 건강해지셨는데. 수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빠는 맨날 서울에 있으니까 몰라. 아버지가 요즘 직접 밥도 하시고 시장도 보셔. 경로당에서 바둑 친구도 사귀셨고. 그게 뭐 어때서? 어떻긴. 예전에는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만 돌리셨잖아. 지금이 훨씬 건강하신 거야.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오빠, 엄마, 아빠가 행복하시면 된 거 아니야. 왜 그걸 막아? 행복? 이혼 직전인데 무슨 행복이야. 이혼 아니라니까. 졸혼이야. 달라.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죠.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몰라요. 민재가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죠.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이 순옥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빠가 좀 막대 먹었어. 괜찮아. 예상했어. 순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재가 반대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체면을 중요시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창호가 일어나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놈이 왜 저래? 투덜거리다가 순옥에게 물었죠. 당신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니까.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셋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오빠는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아들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 순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창호가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민재 말 신경 쓰지 마. 저놈은 원래 겉만 신경 쓰는 놈이야. 순옥이 고개를 들어 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거 우리가 하는 거야. 자식이 뭐라 하든. 창호가 순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그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죠. 4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동지애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멋있다. 진짜, 뭐가 멋있어. 당연한 말한 건데. 창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귀가 빨개졌죠. 그날 밤 순옥은 침대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창피하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순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아이들 키우느라 내 인생 포기했는데 이제 좀 살겠다는 게 이기적인 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죠.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당신도 잠이 안 와?
순옥이 물었습니다. 응, 나도 잠이 안 오네. 창호가 대답했습니다. 순옥은 창호 옆에 앉았죠. 둘은 어둠 속에서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죠. 민재 때문에 그래? 창호가 물었습니다. 응, 아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저놈은 살다 보면 알게 돼. 창호가 말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죠. 고마워. 뭐가? 내 편 들어줘서. 순옥이 작게 웃었습니다. 창호가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죠. 편이고 뭐고. 사실 말한 거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어왔죠. 순옥은 그 바람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순옥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챕터 7 조론선언서. 다음 날 아침 순옥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호가 세수를 하고 나와 맞은편에 앉았죠. 순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론선언서를 쓰자. 창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조론선언서? 그런 것도 있어? 응. 미숙이가 알려줬어. 서로 규칙을 정해서 적어두는 거야. 순옥이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왔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야. 이렇게 살자고. 창호는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써보자. 순옥이 펜을 들었습니다. 창호를 바라보며 물었죠. 첫 번째, 각자 방 쓰는 거 어때? 각자 방? 응. 나는 안방 쓰고 당신은 작은 방 쓰고. 각자 공간이 있어야 편하잖아. 창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아니라 진짜 남남 같은데. 남남 아니야. 룸메이트 같은 거지. 젊은 애들 말로. 룸메이트? 창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옥이 웃으며 설명했죠. 같이 사는 친구 같은 거야. 각자 방 쓰고 각자 생활하고. 근데 필요하면 서로 도와주고. 창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극적이더니 말했죠. 뭐 해보자. 작은 방이 좀 좁긴 한데 책상이랑 침대 넣으면 딱 맞아. 당신 물건 정리하면 돼. 순옥이 종이에 첫 번째 규칙을 적었습니다. 하나, 각자 방 사용. 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두 번째는? 순옥이 물었습니다. 식사는? 밥은 같이 먹어? 원하는 사람만 먹자. 나가서 먹고 싶으면 나가서 먹고, 집에서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고. 창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면 밥을 누가 해? 각자 해. 아니면 같이 먹기로 한 날만 같이 하든가. 창호가 팔짱을 꼈습니다.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같이 먹자. 완전 남남처럼 사는 건 좀 그렇잖아.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주일에 2번 같이 저녁. 종이에 두 번째 규칙을 적었죠. 둘, 식사는 원하는 사람만. 일주일에 2번은 함께 저녁. 세 번째는? 창호가 물었습니다. 순옥이 펜을 돌리며 대답했죠. 외출 보고 의무 없음. 그건 또 뭐야? 어디 가냐? 왜 가냐? 누구 만나냐? 그런 거 안 묻는 거야. 창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그건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어디 가는지는 말하되 왜 가냐, 누구 만나냐는 안 묻기. 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네. 순옥이 세 번째 규칙을 적었죠. 셋, 외출 시 행선지만 공유. 이유는 묻지 않음. 네 번째? 순옥이 물었습니다.
창호가 손가락을 접으며 말했죠. 생활비. 그건 어떻게 해? 각자 관리하자. 당신 연금은 당신이, 내 연금은 내가. 공동비용은 관리비, 공과금 같은 거 반반 내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내고 나중에 정산하든가. 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반 내자. 그게 깔끔해. 순옥이 네 번째 규칙을 적었죠. 넷, 생활비 각자 관리. 공동비용은 반반. 다섯 번째는 창호가 물었습니다. 순옥이 펜을 멈추고 창호를 바라보았죠. 필요할 때는 서로 돕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써놔야 해.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프면 병원 데려다 주고, 무거운 거 들어야 하면 도와주고, 그런 거. 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건 당연히 해야지. 순옥이 다섯 번째 규칙을 적었죠. 다섯, 필요시 상호 협조. 종이를 들어 읽어보았습니다. 다섯 가지 규칙이 적혀 있었죠. 하나, 각자 방 사용. 둘, 식사는 원하는 사람만. 일주일에 2번은 함께 저녁. 셋, 외출 시 행선지만 공유. 이유는 묻지 않음. 넷, 생활비 각자 관리. 공동비용은 반반. 다섯, 필요시 상호 협조. 순옥이 창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 창호가 종이를 받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근데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써놓는다고 지켜져? 안 되면 다시 정하면 돼.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순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호도 피식 웃었죠. 그래. 해보자. 창호가 종이 아래쪽에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순옥도 그 옆에 이름을 적었죠. 2025년 4월 15일 김창호, 박순옥. 두 사람의 졸혼 선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옥은 미숙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미숙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죠. 잘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처음 한 달이 제일 어려워. 힘들면 연락해. 순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창호가 작은 방으로 짐을 옮기고 각자의 공간이 생겼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밤에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게 이상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순옥은 안방에서 서예 연습을 했습니다. 창호는 작은 방에서 바둑책을 읽었죠. 각자의 시간이 생기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옥이 문을 열자 민재가 서 있었죠. 지난번과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민재야, 웬일이야? 들어가도 돼요? 순옥이 비켜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죠. 창호가 작은 방에서 나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왔어? 네, 아버지. 민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옥과 창호가 맞은편에 앉았죠.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죄송했어요.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심했어요. 엄마 아빠 일인데 제가 왜 그랬나 싶어서. 민재가 고개를 들어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피하다고 한 거 진심으로 사과해요. 순옥은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그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죠. 후회가 담긴 눈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전화해서 혼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아버지가 얼마나 변하셨는지 아냐고. 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이해는 안 돼요. 조론이라는 게 이해 안 해도 돼. 순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지켜봐.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거 보면 알게 될 거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호를 돌아보며 물었죠. 아버지는요? 진짜 괜찮으세요? 창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이 녀석아. 나도 이제 밥 정도는 해먹어. 걱정 마라. 아버지가 밥을요?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창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점심때 됐는데 내가 해줄까? 네. 김치찌개 끓여줄게. 앉아있어. 창호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멍하니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순옥이 피식 웃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저래. 못 믿겠지? 진짜요? 아버지가요? 응. 된장찌개도 끓이고 볶음밥도 해. 민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죠. 잠시 후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죠. 민재가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죠. 어때? 창호가 아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맛있어요. 민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한 거 맞아요? 당연하지. 1년 동안 얼마나 연습했는데. 창호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죠. 순옥이 웃으며 밥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함께하는 식사였죠. 식사를 마친 후 민재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했죠. 누나, 나야. 민재야. 갔어? 응. 아버지가 김치찌개 끓여주셨어. 그랬어? 맛있었어? 응. 맛있었어. 나도 몰랐는데 이게 맞는 건가 봐. 수진의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엄마 아빠 믿어. 알았어. 누나 말이 맞았어. 민재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순옥과 창호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저 이제 가볼게요. 벌써? 더 이따 가지. 순옥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수진이 누나랑 같이. 민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돌아보았죠. 엄마, 아버지. 행복하세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 너도 잘 지내. 민재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창호가 순옥을 바라보며 말했죠. 첫 번째 고비는 넘겼네. 순옥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응, 넘겼어. 앞으로도 뭐 있겠지. 근데 뭐 해보면 되지. 창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옥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45년 동안 보아온 얼굴이었지만 요즘 들어 다르게 보였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죠. 고마워. 순옥이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 그냥 다. 창호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가 빨개져 있었죠.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챕터 8 배고플까봐. 졸혼선언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순옥의 나이도 70이 되었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순옥이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이 달랐죠. 예전에는 없던 빛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서예 교실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경로당 재능기부 강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동네 어르신들에게 서예를 가르쳤죠. 붓을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순옥을 선생님이라 불렀죠. 그 호칭이 순옥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창호도 달라졌습니다. 동네 바둑대회에 나가서 3등을 했죠. 상장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오던 날 창호의 얼굴은 소년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야, 나 3등 했어. 창호가 상장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순옥이 웃으며 대답했죠. 축하해. 대단하네. 대단하긴. 1등이 너무 잘 둬서 못 이겼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창호의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죠.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각자의 방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안방에서 서예 연습을 하고 창호는 작은 방에서 바둑책을 읽었죠. 아침은 각자 해결했습니다. 순옥은 죽이나 빵을 먹었고 창호는 계란 프라이에 밥을 먹었죠. 저녁은 일주일에 2번 같이 먹기로 했지만 요즘은 3번으로 늘었습니다. 굳이 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죠. 순옥의 70세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작은 케이크 위에 촛불 7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른을 뜻하는 7개. 이게 뭐야? 순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창호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죠. 생일 축하한다. 당신이 샀어? 아침에 빵집 가서. 순옥은 케이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45년을 살면서 남편에게 생일 케이크를 받아본 적이 없었죠. 결혼기념일도 생일도 늘 그냥 지나갔습니다. 같이 살 때는 한 번도 안 해줬으면서. 순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죠. 그때는 몰랐어. 이런 게 중요한 줄. 창호가 서툴게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성냥을 몇 개 태워 먹고 나서야 7개 초에 불이 다 붙었죠. 순옥이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 빌어. 창호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죠. 무엇을 빌까? 건강? 돈? 아니, 남은 인생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순옥이 눈을 뜨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훅 7개 불꽃이 한꺼번에 꺼졌죠. 창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70년 수고했어.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었죠. 창호가 어색하게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울지 마. 케이크에 눈물 떨어지잖아. 안 울어. 순옥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오후에 수진이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5살 된 손주 준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뛰어들어왔죠. 할머니. 준이가 순옥의 품에 안겼습니다. 순옥이 손주를 꼭 안아주었죠. 우리 준이 왔어? 많이 컸네. 할머니 생일이래요. 엄마가. 준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죠. 준이가 직접 골랐어요. 할머니 드리겠다고. 순옥이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노란 카네이션과 하얀 안개꽃이 섞여 있었죠. 순옥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지 마요, 할머니. 꽃이 예쁘잖아요. 준이가 순옥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순옥이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응, 안 울어. 너무 예뻐서 그래. 준이가 거실을 둘러보다가 창호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나온 창호에게 달려가며 외쳤죠. 할아버지. 오, 준이 왔어? 창호가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이가 창호의 목을 껴안으며 말했죠. 할아버지, 밥 해줘요. 할아버지가?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요리 잘한다고. 창호가 수진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죠. 사실이잖아요. 창호가 헛기침을 하며 준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할아버지가 해줄게. 창호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여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수진이 순옥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행복해 보여. 순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행복해. 이 나이에 처음으로 내 삶 사는 것 같아. 잘 됐다. 진짜. 수진이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순옥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손등에 놓인 수진의 손이 따뜻했죠. 저녁이 되자 민재도 가족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은주와 초등학생 아들 현우가 함께였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민재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순옥이 꽃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 멀리서 왔네. 멀긴요. 서울에서 2시간이면 오는데. 민재가 웃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창호가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아버지, 뭐 하세요? 저녁 준비하지. 오늘 손님이 많잖아. 창호가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부엌으로 다가갔죠. 가스레인지 위에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옆에서는 불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와,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 정도는 기본이야. 창호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죠. 진짜 달라지셨다. 1년 전에는 라면도 못 끓이셨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창호가 불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을 다루는 아버지.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창호와 순옥이 각자 만든 요리가 올라왔죠. 창호는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순옥은 잡채와 나물을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죠. 아버지 요리 실력이 이 정도였어요? 민재가 불고기를 집으며 물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연습했는데. 창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수진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식당은 무슨, 우리 식구들 먹이는 것만 해도 바빠. 창호가 손을 내저었지만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1년 전만 해도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밥 안 줘, 밥 뭐야? 그 세 마디가 전부였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족들 밥을 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그 변화가 꿈만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놀고 어른들은 소파에 둘러앉았죠. 수진이 순옥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어때요? 순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진짜 좋아. 뭐가 제일 좋아요? 간섭 안 받는 거. 어디 가냐, 왜 가냐 안 듣는 거. 그게 제일 좋아. 순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호가 헛기침을 했죠. 나도 좋아. 바둑 들어가도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언제 눈치 줬다고. 순옥이 창호를 흘겨보았습니다. 창호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아니, 그러니까. 서로 편하다는 말이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보니까 알겠어요. 두 분 다 예전보다 건강해 보여요. 그렇지? 아버지 살도 빠지셨고.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창호가 배를 쓸어내리며 말했죠. 매일 경로당 다니고 집안일 하니까 운동이 되더라. 엄마도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스트레스 안 받으시니까 그런가. 수진이 순옥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옥이 웃으며 대답했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내 맘대로 살거든.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거실에 퍼졌죠. 밤 9시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민재 가족이 먼저 떠나고 수진 가족도 인사를 하고 나갔죠.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이 거실을 정리하려는데 창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당신 오늘 생일이잖아. 괜찮아. 괜찮긴. 들어가 쉬어. 창호가 순옥을 방으로 밀었습니다. 순옥은 피식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70살. 인생의 7번째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했죠. 순옥은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순옥은 서예 동아리 모임에 갔죠. 전시회 준비 때문에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가 넘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창호는 이미 자기 방에 들어간 것 같았죠. 순옥이 불을 켜고 부엌으로 가려는데 식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랩에 쌓인 볶음밥이었죠. 그 옆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순옥이 메모지를 집어들었죠. 배고플까봐 만들어뒀음. 전자레인지 2분. 마이너스 창호. 순옥은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죠. 창호는 글씨를 잘 못 썼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죠. 배고플까봐. 그 네 글자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45년을 살면서 남편이 자신의 배고픔을 걱정한 적이 있었던가. 순옥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떠오르지 않았죠. 순옥이 피식 웃었습니다. 볶음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을 눌렀죠. 윙윙 소리가 나며 볶음밥이 데워졌습니다. 그릇에 담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갈 떴죠.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계란이 들어간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간이 조금 샜지만 맛있었죠. 순옥은 천천히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창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쿨쿨, 규칙적인 소리였죠. 순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노후지. 순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죠.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죠. 하지만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늦게 들어온 나를 위해 밥을 차려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다는 것.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챙기는 것. 순옥은 볶음밥을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집어들었죠.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버리기 아까웠거든요.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죠. 창호의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각자의 하루가 시작될 거였죠. 순옥은 서예 교실에 가고 창호는 경로당에 갈 거였습니다.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각자 먹을 수도 있었죠. 그게 두 사람의 노후였습니다. 졸업 1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그들만의 삶이었습니다. 순옥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69세에 시작한 변화, 70세에 맞이한 새로운 삶.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나이에 무슨 조론이냐고, 그냥 참고 살지 왜 그러냐고. 하지만 순옥은 알았습니다. 참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걸요. 우리는 평생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시집가서 시부모 모시느라 참고, 아이 키우느라 참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참았죠. 내 감정은 뒤로 미루고, 내 꿈은 접어두고, 내 인생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언제인가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남편 은퇴하고 나면? 손주 보고 나면?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인생이 끝나 있죠. 순옥이 깨달은 건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살아야 한다는 것.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어제로 돌아갈 수 없으니 오늘 시작해야 한다는 것. 조론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혼과 뭐가 다르냐고 한 집에 살면서 남남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조론의 핵심은 갈라서는 게 아닙니다. 각자 서는 겁니다. 평생 기대어 살던 사람이 혼자 서는 법을 배우는 것. 평생 기대게 했던 사람이 혼자 서게 해주는 것. 그래야 진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기대기만 하면 한 사람이 쓰러질 때 둘 다 넘어지죠. 하지만 두 사람이 각자 설 수 있으면 한 사람이 흔들려도 다른 사람이 잡아줄 수 있습니다. 창호는 7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세탁기를 돌리고, 처음으로 장을 보고,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였죠.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성장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순옥이 창호를 변화시킨 방법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문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었죠. 순옥은 담담하게 자기 경계를 세웠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하냐는 말에 거울 속 내가 예뻐 보여서요 라고 답했죠. 비싼 걸 왜 샀냐는 말에 내 인생이 소중하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말. 그게 지혜로운 대화입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에게 핀잔 듣고 아들에게 창피하다는 소리 듣고 남편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하지만 순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으니까요. 이혼이 아니라 독립, 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69세에 시작했습니다. 창호는 71세에 처음 요리를 배웠죠. 변화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둘째, 참는 것과 인내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감정을 눌러두는 것입니다. 속으로 삭히고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건 언젠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인내는 다릅니다. 인내는 목표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결과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가는 것이죠. 순옥은 참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인내했습니다. 남편이 바뀌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혼자 살 줄 알아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둘은 둘입니다. 각자 다른 사람이고 각자 다른 인생이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짜 함께가 됩니다. 순옥과 창호는 졸혼 후 더 가까워졌습니다. 간섭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편해졌고 편하니까 더 챙기게 되었죠. 배고플까봐 밥을 차려두는 마음. 그건 의무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넷째, 자식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재는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고, 회사에서 뭐라 생각하겠냐고 했죠. 하지만 순옥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엄마 아빠 문제야. 내가 결정할 일 아니야. 자식이 반대한다고 내 인생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죠. 사랑하지만 끌려다니지는 않는 것. 그게 어른의 자세입니다. 다섯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순옥은 처음부터 조론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계란 프라이 뒤집는 법을 알려줬죠.
세탁기 돌리는 법, 전자레인지 쓰는 법, 병원 예약하는 법.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큰 변화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쌓이면 어느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죠. 인생은 길고도 짧습니다. 길다고 생각하면 내일로 미루게 되고, 짧다고 생각하면 오늘 시작하게 되죠. 순옥은 오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참고만 계신 건 아닌가요? 내 인생은 나중에 살아야지.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시작해야 합니다. 순옥처럼 담담하게, 창호처럼 어설프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요. 배고플까봐 밥을 차려두는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챙기는 것. 간섭이 아니라 존중으로 함께 사는 것. 그게 진짜 노후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당신도 소중한 걸로 채우시길 바랍니다.